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상장 가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코인은 요걸 꼭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코어팀에서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상장하고 가격 떡상하고 가자,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모으기 위한 또는 파이코인이 이렇게 괜찮은 건데 이걸 왜 안 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 사실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게 상장은 할 수 있을까? 이게 상장해봐야 뭐 어디까지 가겠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그런 기대감들로 3달러까지 갔다가 실망감으로 0.4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올라서 한 1달러까지 1달러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1달러가 넘어서니까 우리는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상장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전부터 계속했던 게 바이낸스고 모두의 염원인 게 업비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에 상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결국에 업비트에 상장하면 너도 나도 갖다 팔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을 때 요거는 사실 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코인들이 잡코인들, 민코인들마저도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면 가격 자체는 떡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단 말이죠. 지금 파이코인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기보단 이번 시간은 업비트하고 바이낸스의 상장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파이코인이 가장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곤 하나 아직까지도 KYC 인증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 있죠. 기존부터 있었던 이 부류들을 검토 중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래야 뒷말이 나중에 안 나요. 뭐 락업 걸린 건 각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락업이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 락업 외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업비트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프로젝트 법인의 실체가 적법하거나 존재하거나 뭐 이런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관련 개발 역량을 자체 보유했거나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했다. 뭐 등등등 내용이 되고 뭐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평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행위나 사기는 아니지만 약간 논란거리는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중요사항을 공식 채널로 공시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식 채널에서 사업 진행 현황 적시 공개가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법규 뭐 심사 절차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업계획의 사회 통념상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쵸?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투자 발행사 소송 또는 수사 이력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은 수사 이력이 뭐 베트남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뭐 이런 것들 있었긴 했는데 사실 지금 또 되게 잠잠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뭐 자금 세탁은 사실 연관이 없어 보이고 기술 역량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제3자가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의적인 추가 발행 소각 이제 기능에 관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따라서 뭔가 마그라든지 KY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없어야 돼요. 지금 뭐 제가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너는 파천지다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파이코인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딱히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고는 사실상 그 이메일에도 여러분들 일방적이지 뭔가 소통이 양방향으로 된다라는 건 좀 없던 것 같아요. 애매하다라는 거고 분배의 공정성, 뭐 네트워크의 운영의 투명성 이런 내용들은 쭉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락업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 락업 해제는 사실 기간 지나면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9번까지, 8번까지 다 됐는데 9번이 계속 안 된다.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긴 해요. 그죠? 락업 해제는 뭐 시간 지나면 하는 거고. 과연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비트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면 이런 논란거리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 뭐 1억 명 이상 다운로드했던 이 바이낸스 역시도 뭐 상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사실 커뮤니티의 그 강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되게 많았는데, 새로운 바이낸스 상장 기준에서 25년 4월부터 좀 변화된 거는 바이낸스 알파라는 사전 심사 단계를 포함해서 엄격한 새로운 상장 기준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술적 측면, 팀 역량, 규정 준수를 철저히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에 따라 뭐 투표도 하고 이런 식이죠.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KYB 검증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상장 가능성은 이렇게 25년 말이나 26년 상반기에 상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 상장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일부 프로젝트에서 가격을 폭락 경험한 후에 상장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2단계 심사 과정이 시행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기회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며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근데 14일에 바이낸스에 하냐 안 하냐 이런데, 갑자기 대뜸 바이낸스가 상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바이낸스가 빠르냐 업비트가 빠르냐 하면, 전 개인적으로 바이낸스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상장 자체는. 그런데 상장을 하는 것까진 중요한데요, 상장이 과연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업비트에 상장하려면 좀 더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게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성격에 맞게 얘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좀 심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알파 이쪽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은 사실 퀘스천 마크는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것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5월 14일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때인데, 5월 14일에도 사실 뭔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낸스는. 그렇지만 바이낸스는 필연적으로 상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거래량 자체가 계속 상위권의 순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장만 했다면은 뽕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겠구나라고 각 거래소들이 생각은 할 텐데, 다만 KYB라는 걸 파이코인이 너희들이 가져온 KYB 통과해라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걸림돌, 그리고 그런 뭔가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데 좀 더 해결 필요해요. 과제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